세 번째 주제는 넘어갈까요? 넘어가시죠. 네. 뭐 좀 아쉽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동훈입니다. 아 오늘 한동훈. 네. 네, 오늘도 한동훈.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한동훈 장관한테 출연료 좀 드려야 됩니다. 뉴스트라다무스 진짜. 네. 출연하면 준다고요? 네. 장관님 제가 대신해서 밥 한번 사겠습니다. 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미행한 차량이 있었다라고 본인이 네. 며칠 전에 언론에 밝혔죠. 신고했어요 경찰에. 그래서. 예, 네. 그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네. 누굽니까? 소위 말하는 뭐 진보 진영 예. 극자 유튜브 매체예요. 그러니까 언론이라고 저는 불러주고 싶지 않아요. 예. 언론사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 같기 때문에. 이름은 열린공감 TV 그래갖고 TV라고 붙였던데. 그 열린공감 TV에서 막 자기들끼리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있잖아요. 네, 내분이 그래서 났죠. 계열사로 나온 데 중에 뭐 더 탐사 뭐 이런 데인 것 같아요. 뭐 기자 더 출신도 탐사. 있고. 네. 그런데 이걸 저는 뭐 취재 활동이라는 단어로 불러주고 싶진 않아요. 네. 그냥 이건 스토킹한 거예요. 미행한 거고 범죄예요. 근데 이제 방송에서 표현을 하다 보면 뭐 이 취재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 SUV 차량이 한 달 내내 이 한동훈 장관이 퇴근하는 차량을 쫓아다녔고 심지어는 아파트 단지 안에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도 장관이지만 가족들도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아무리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해도 그건 정상적인 법적 테두리 안에서 말 그대로 취재를 해야 되는 거지 한 달 내내 쫓아다니면서 미행하는 걸 우리가 법적으로 취재라고 보진 않습니다. 이거는 장진영 변호사 법조인 시각에서 봤을 때 처벌받을 만한 소지가 다분하지 않나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원래는 경범죄 처벌법 같은 걸로 뭐 불쾌감을 상대방한테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 그래갖고 5만 원 뭐 이런 식밖에 아주 경미한 처벌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작년에 스토킹 처벌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이걸 스토킹 행위다라고 하게 되면 처벌을 강화하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경찰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이런 긴급 조치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스토킹 행위가 되면 인정이 되면 뭐 처벌이 되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처벌되죠. 스토킹 자체도 좀 불안감을 주지만 예전에 우리가 이제 다이애나비가 그 파파라치라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뭐 목숨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제 미행이 이제 좀 싫어가지고 오늘은 내가 이제 누굴 만나야 돼 그래갖고 속도를 좀 내면 또 열심히 쫓아올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사고가 유발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위험한 짓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예를 들면 누군지 사적으로 누굴 만났다. 그럼 그 사람 신상 다 털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제 그냥 중요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냥 이제 인격 살인을 당할 수도 있는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도 자체가 굉장히 저열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 이제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직접 취재하신 거죠? 아니요. 뉴스타라자무스의 정말 정보력은 정말. 네, 저희는 남이 취재한 거를 잘 듭니다. 당하셨는데 해당 유튜브에서는 이제 취재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약점을 잡아보려고 밤에 미행한 것 같은데요. 뭐 제가 뭐 이상한 술집이라도 가는 걸 바랬겠죠. 그런데 이 나라가 미운 사람 약점 잡으려고 밤에 차량으로 반복해서 미행해도 되는 나라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한 술집이라도 가기를 바랬을 것이다. 네. 그런 것들을 꼬투리를 잡으려고 쫓아다녔을 것이다. 그렇죠. 뭐 카페를 갔다고 하더라도 그 카페 주인과 어떤 사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트집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좀 놀랍지 않습니까? 한 달을 쫓아다녔는데 한동훈 장관에게서 뭐 아무것도 안 나온 거잖아요. 장진영 선생님 한 달 쫓아다니면 뭐 자신 있습니까? 전 뭐 자신이 있다고 말할 수 달- 없죠. 그렇게 말할 수 없죠. 한 달까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서민 교수님 한 달 쫓아다니면 뭐 자신 있어요? 저는 3일 컷입니다. 3일 컷입니까? 3일 만에 뭔가 나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노상방뇨라도 합니다. 네, 한동훈 장관 저는 여기서 더 진짜 철저하고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치밀하구나라는 느낀 게 어떻게 한 달 동안 따라다녔는데 뭔가 그 더 탐사라는 데서 시비 걸 만한 거리가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 진짜 신기합니다. 아예 안 나온 거예요? 나왔으면 진작 방송했겠죠. 뭘 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이,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동훈 장관 뭐 좋아해서 뭐 하는 말인데 네. 한동훈 장관이 월급이 이제 뭐 한 1억 3천 얼마인가 뭐 되거든요. 아, 그래요? 연봉이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연봉이 뭐 이제 일반인 기준은 많다 생각할지 몰라도 이 연봉에는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정말
한 달이 멀다 하고 계속 만나가지고 그분들의 질문을 들어줘야 되는 그렇게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미행을 당하거나 이런, 그리고 욕을 먹고 가족들까지도 이렇게 다 뭐 위험에 노출되는 이런 일까지 다 이제 포함하면 너무나도 싼 비용이라는 거죠. 너무나도 정말 월급이 박하다. 아니 근데 이거는 더 줘야 된다? 아니 제가 좀 보론하면 아니 그 고위공직자나 정무직 공직자들 연봉이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기업에서 일할 때 받을 수 있는 연봉에 비하면 결코 높지 않아요. 그렇죠. 대부분 다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그건 마음. 어느 나라나 그래요. 거예요. 네, 그렇죠. 어느 근데 나라나 그래요. 우리나라가 유독 그 고위공직자 연봉이나 처우에 대해서 좀 인색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한 장관과 별개로 이 글로벌하게 국제를 무대로 세계 사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좋은 인재들이 잠깐이라도 자기가 오나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대한민국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민간 연봉은 당연히 못 맞춰주지만 네. 최소한의 이 자존심 세워주는 대우 정도는 해주는 게 사회적 합의가 돼야 진짜 좋은 인재들 정부에서 또 쓸 수 있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 때 그 정명훈 세계적인 지휘자. 지휘자 정명훈 음악 감독 네. 이게 연봉과 관련해서 아주 논란이 많았죠. 네, 서울시향에 왔을 그렇죠. 때. 그때 이제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니 뭐 세계적인 수준의 지휘자를 초빙했으면 그 정도 예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데 또 공격하는 쪽에서는 뭐 비행기를 퍼스트 클래스를 탔니 뭐하니 이러면서 공격을 많이 했던 적이 있죠. 그리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총리하기 전에 5억 정도 연봉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많이 받았냐고 계속 이제 시비 거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냥 거기서 필요하니까 준 건데 뭐 그게 총리할 때 받은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어쩌다가 우리가 연봉으로 얘기가 갔죠? 이게 다 서민 교수님 제가 때문에. 돈에 좀 예민합니다. 네. 근데 한동훈 장관이 이 파파라치가 말이에요. 파파라치? 또 쫓아다녔던 요 사람이 네. 한동훈 장관이 술집 가기를 바랬다라고 하면 조사를 좀 덜한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이 말이에요. 술 안 먹잖아요. 술을 안 먹는 걸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 한동훈 장관 한 번도 안 만나보셨죠? 네, 저는 만나보진 않았어요. 저는 술집에서 한번 만났습니다. 그때 그래요? 그때 그 술집 겸 카페였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친구분은 술을 마시고 있었고 한동훈 장관은 그냥 이렇게 파르페 같은 거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제로 콜라 마시는 걸로 유명합니다. 제로 콜라 마시는 걸로. 파르페는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잖아요. 아니 뭔가 이렇게 빨간색 음료였던 것 같은데. 그날은 뭐 파르페 먹었을 수도 네네. 있죠. 뭐 그래서 그걸 보고 되게 감동했습니다. 옆에서 마시면 그냥 뭐 형식적으로라도 이렇게 맥주를 갖다 따르고 그쵸. 이렇게 하는데 근데 강직한 것 같습니다. 술이 있으면 또 마시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술을 못해서 안 마시는 게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까? 술을 굉장히 잘 마시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 체질상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능력이 출중한데 술도 잘 마시지 않을까? 제 바람이고요. 그런데도 안 마시니까 대단한 거라고 하는데 못 마신다 그러면 그건 좀 팩트에 맞게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체질상 안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제 취재 결과는. 체질상 안 맞는 제 아내도 소주 2병 먹는. 뭐 그럴 수 있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보, 이제 한동훈 장관이 술을 안 마시고 네. 검찰총장 있잖아요. 네. 이원석 총장. 여기도 술을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보면은 참 청렴하고 능력 있고 이렇게 사생활이 좀 깨끗한 분들이 많은 거죠. 윤 대통령은 이제 또 약주를 좋아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측근들 특히 지금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두 사람 다 술하고는 거리가 먼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검찰이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렇죠. 폭탄주의 원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검사들 하면 그냥 막 주주불사 술을 마시는 걸로 사람들이 다 인식이 그렇거든요. 근데 그 검찰 조직의 투탑이 네. 다 술하고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건이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이건 정말 일대 사건이다.